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의 가이드 그레고리 천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베네치아 또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서 이 베네치아를 소개할 건데요. 지금 수상 택시를 타고 이 본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모노레일 지나가는 공룡 뼈처럼 생겼죠. 해마다 아주 수백만 명의 여행객이 찾는 운하의 도시, 바다의 도시 베네치아는 보통 이제 육지 끝나는 마리게라, 메스트레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유의 다리다라고 하는 이 지도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 왼쪽에 길쭉한 이 다리 있죠. 거의 한 4km 정도가 되는 이 다리를 통해서 기차도 가고 버스도 가고 이 관광 단체 여행객들은 이제 전세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와서 트론게토라고 하는 인공적으로 만든 차들을 이제 주차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네치아는 사실 기차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육지가 끝나는 메스트레라고 하는요, 거기서 내리시면 안 되고요. 그 기차가 보통 요 산타 루치아라고 하는 역까지 이 긴 바다 위에 건설된 자유의 다리다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산타 루치아라고 하는 역에 내리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택시도 배, 버스도 배, 또 이 베네치아 귀족들이 자가용처럼 타고 다녔던 사공이 서서 중심을 잡고 노르젓는 곤돌라, 이 폴리자 경찰차도 배, 소방차도 배, 모든 교통수단이 배입니다. 바다의 도시, 이게 바다냐 호수냐 너무나 잔잔하잖아요. 깊은 곳 해봐야 10m 정도. 이 멀쩡한 육지 놔두고 왜 이렇게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을 했느냐. 로마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베네치아 또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네치아를 여러 날 묵는 여행객들을 보면은 저 배 1일권, 3일권, 뭐 일주일권 사는 현 주민들은 한 달 이용권, 뭐 아버나멘토라고 그러는데 대중교통도 배이니까요. 그래서 베네치아는 자동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도시가 또 베네치아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배이거든요. 저는 뭐 택시배나 버스배나 이런 걸 탈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는 이제 지도를 가지고 그 산타루치아 기차역에서 내려서 이 산마르코 광장까지 걸은 적이 있었는데요. 초행길이다 보니까 이 길이 그 길 같고 그 길이 이 길 같고, 물론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헤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부분 여행객들은 이제 산마르코 광장을 중심으로 성당, 종탑, 탄식의 다리 뭐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다리 건너 오른쪽에 여기 다리 보세요. 이런 그 숏다리, 대운하의 롱다리, 다리 450여 개의 다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나는 동네는 대운하 바로 좀 전인데요. 기차역을 중심으로 이제 현 주민들이 사는, 중심적으로 사는 역 주변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대운하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3.8km나 되는 대운하,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운데 S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이게 바로 이제 그란 까날레, 까날 그란데라고 하는 그 대운하입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게 바로 중추신경이고, 이 중추신경을 중심으로 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 미로처럼 꼬불꼬불 이 실핏줄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작은 운하들이죠. 바다의 도시 베네치아,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렇게 멀쩡한 육지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들게 간석지를 연결시키고 다리를 놓고 대운하를 건설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 물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 기록에 의하면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죠.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 무렵에 이 훈족들이 북쪽에서 로마를 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주 야만적인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주고 이제 무릎 꿇고 싹 살려만 달라고 빌어도 살생까지 무자비하게. 그렇다고 또 남쪽인 로마로 도망치자니 이들은 말을 잘 탔잖아요. 기동성이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붙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원래 육지 살았던 이 베네치아인들은
도망칠 장소를 생각했던 중에 이 바닷가의 사람들이니까 또 바다가 낮은 바다였으니까 밀물 썰물만 알면 잡으러 올 수 없죠. 그래서 이 밀물 썰물을 너무나 잘 알았던 원래 육지에 살았던 바닷가의 사람들이 더 동쪽으로, 더 안전한 동쪽으로 도망을 치고 피난을 왔어. 4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다가 700년 후반경부터는 우리가 보는 이 물고기 모양의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십자군 원정 때 아주 장사를 잘해서 돈을 제법 벌었죠. 로마인 이야기를 써서 유명한 그 일본 작가죠. 시오노 나나미가 쓴 베네치아 바다 도시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지중해 4대 해운국 제노바와 피사, 아말피, 이 베네치아까지요. 또 혼자만의 독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지중해 4대 해운국들이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했다고 하죠. 후에 결승전에서 붙게 되는 제노바마저 무너뜨림으로써 베네치아는 이 지중해 여왕자리까지 놓이게 되었고요. 혼자만의 독점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 없으면은 가격은 내가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수상 택시를 타고 이 대운하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란 까날레라고 부르는데요. 그란데, 크다. 까날레, 운하라는 뜻이에요. 베네치아의 중심인 그란 까날레, 까날 그란데, 이제 왼쪽에 저 노란 띠를 두르고 있는 박스가 보이시죠? 저게 바로 버스 정류장입니다. 시간 맞춰 버스배가 잘 지나가네요. 바포레토라고 부릅니다. 자, 준비한 요 그림들 몇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저 엄청난 무게의 목조 건물도 아니고 석조 건물이, 저택들이 수백 년간 이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다 밑에 저렇게 뻘 밑에, 우리말로는 백향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 말로는 치름코라고 하는데요. 이 고산지대, 이 알프스 2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를 베어다가 약 400만 부루의 이 나무를 연필심 깎듯이 빼죽하게 깎아서요, 이 뻘 밑에 기초를 두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석호가 바로 간석지가 있었다면 그 주변에 기초를 더 강하게 받고요. 또 이 석호와 저 석호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산마르코 성당과 광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섬이 또 연결되었고 인공적으로 그 사이에 놓여진 섬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예 바다 위에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이 기초들을, 문제는 이 모터보트들이, 큰 배들이, 모터 달린 큰 배들이 다니면서, 운하를 다니면서 이 낮은 바다를 헤엄치고 있고, 그 바다 밑에 뻘 하나에 깊숙하게 박아놨던 이 나무들이 바닷물에 닿으면서 이 썩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객들은 또 여러 날 베네치아를 구경하면서 이 많은 다리들을 건너면서 운하 쪽을 바라보면서 건물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건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이 문제가 있으면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건물 밑에 이스트리아 반도에서 나오는 그 바닷물에 강한 돌을 기초를 두고요. 그 밑에 나무들을 박았다라는 거죠. 그 나무가 썩고 있기 때문에 세계 온난화 현상도 여기에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알프스의 만연설들이 녹아내리고 있죠. 이 바다의 물 수위를 더 올리고 있는 거죠. 저기 멀리 그 유명한 다리 리알토라고 하는 다리가 보이는데요. 저기가 이제 베네치아의 시작이다라고 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 많은 책자에서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운하 안으로, 작은 운하 안으로 진입을 했죠. 이 오른쪽 왼쪽의 건물들이 수백 년씩 된 건물들이고요. 이런 큰 사이즈의 건물들, 건물 안으로 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건축물들이 이제 설계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그 산업을 대신하고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이 어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중개업으로 또 십자군 원정 때는 십자군들에게 아주 장사를 잘했어요. 아주 엄청난 부를 축식시켰던 지중해 4대 해운국 피사, 아말피, 또 제노바, 베네치아 이 4대 해운국의 여왕 자리까지 놓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요. 결국은 베네치아가 그 여왕 자리에 올려서 이제 독점권을 갖게 되죠.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 없이 나만 그 물건을 팔 수 있다면은 이 가격을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싼 물건들을 가득가득 실었다가 저 동방에 아랍에 수십 배의 물을 챙기고 또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유럽에 처음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돈 될 만한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후추였다고 하죠. 향신료요. 장신구, 비단. 이때 그 등장하는 인물이 그 유명한 비단 장사 왕서방이고요. 자, 이 베네치아의 정치와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이 곤돌라를 만났네요. 이 곤돌라 사공들이 아주 전형적인 유니폼이요. 밀짚 모자에 또 이 줄무늬 티셔츠에 이 검정색의 바지입니다. 이 곤돌라 사공들은 노를 저어서 아주 흉년된 사공들은 이 노를 저어서 지금이야 이제 남아있는 곤돌라들이 이 베네치아의 귀족들이 자가용이었던 곤돌라들이 이제 그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베네치아의 아주 정치와 운치를 느끼는 이제 베네치아 여행 가시면은 이 곤돌라 꼭 한 번씩 타보세요. 베네치아 아주 귀족이 된 이 조용한 이 작은 운하로 진입할 때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 이 베네치아의 그 해가 막 뜨는 아침 이른 아침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 참 보기 좋으실 거고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영상 올려놓을 거고요. 많은 부분을 촬영했으니까 빠짐없이 구석구석 또박또박 조리 있게 준비를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고리 천과 떠나는 이탈리아 기행 오늘은 49번째 영상이었습니다.